나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학교와 가까운 위치라 통하기 편리했지만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래도 큰 불편함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문득 거실 쪽에서 낮은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그 소음은 계속되었고 무언가 끓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다.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이 들어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의 근원을 찾아 거실로 나갔다. 놀랍게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컵에서 물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까?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는 순간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깜짝 놀라 발을 멈추고 창문 쪽을 주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인 것이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름이 돋아 몸을 일으키고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노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도 아닌 정말 분명히 무언가가 문을 긁는 소리였다. 나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짓궂은 이유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밤마다 누군가 내 방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가끔은 일부러 벽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날이 갈수록 내 방 안에서 무언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고 결국 건물 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관리인은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바닥에서 심하게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바닥을 뜯어보기로 결정했다. 바닥을 뜯어내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오래된 바닥 아래에는 누군가의 낡고 해진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은 수십 년 전의 것이었다. 내용은 이 아파트에 살았던 한 남자의 기록이었다. 처음에는 그의 일상과 연애 이야기가 적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글의 내용은 점점 어둡고 기괴해졌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악몽을 꾸며 남자는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그것이 날 찾으러 온다라는 반복적인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을 읽고 나서야 나는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이상한 일들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이상한 소음과 불쾌한 냄새 속에서 나는 거의 잠에 들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단지 망상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남자가 기록했던 그것이 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휘감았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아침이 오자마자 원룸을 나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로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본 적은 없다. 하지만 가끔 문득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 밤의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여 몸을 떨곤 한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오싹한 경험이 실은 어떤 거대한 공포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한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머리맡에 밝은 손전등을 두고 지냈다. 언제든 다시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잊혀진 저택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20세기 초반의 유명한 사업가였던 김씨 가문의 소유였으며 호화로운 연애와 파티가 자주 열리던 사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씨 가문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이 저택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호기심 많고 용감한 성격의 대학생 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저택에는 김씨 가문의 원혼이 떠돌고 있으며 그들의 저주로 인해 집 주변에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하고 친구들과 함께 저택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어느 늦은 밤 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녹음 장비를 챙기고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저택은 바깥에서 보기에도 으슥하고 소름 끼쳤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막힐 듯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곳곳에는 움푹 패인 바닥과 녹슨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을 조사하던 중 철수 일행은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날카로운 눈매와 고딕풍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중 한 소녀의 얼굴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철수는 그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고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저택 안에는 수많은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묘하게 낡고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김씨 가문과 관련된 이상한 글들이 적혀 있었으며 특히 어린 소녀에 대한 괴기한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울이 모두 여기에 묵혀있다. 그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한이라는 소름 끼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있는 순간 철수는 갑작스럽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친구들 중 한 명이 비명이 질렀습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방 안의 모든 창문과 문이 큰 소리와 함께 닫히며 잠기게 되었습니다. 철수 일행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놀라운 것은 벽에 걸린 시계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며 거꾸로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거꾸로 흘렀고 벽지에서는 마치 김씨 가문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 공포에 질린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가진 방법을 동원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상한 풍경과 소리에 시달렸지만 어떻게든 힘을 합쳐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그들은 다급히 마을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저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택에서 나오는 순간 저택의 큰 창문 너머로 그 소녀의 얼굴이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곧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는 그 저택에 관한 다양한 소문과 목격담이 존재합니다. 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는 공포썰로 인터넷에 퍼졌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저택에 다시 들어가려는 이들은 늘 있지만 그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면 변전 여름 무더위가 한창일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기로 한 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한옥 펜션이었는데 오래된 옛 가옥으로 되어 있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마을 주변을 둘러보며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은 깜깜했고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마을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의 한쪽에 오래된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매년 한 번씩 묘지에서 홀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홀령은 과거 이 마을에 살던 여인의 원혼으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긴장감 속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묘지로 가볼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호기심 많은 저와 두 명의 친구는 결국 그 묘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조금 걸었을까요? 마을 외곽쯤 왔을 때 멀리서 오래된 묘비들이 삐죽삐죽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묘지에 발을 들여놓자 왠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소곤거리며 묘비를 살펴보았고 저는 묵묵히 그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잘못 의심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져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아무리 빨라도 묘지에 출구가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우리는 공포에 찔러 결국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어깨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고 간신히 묘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펜션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고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어르신께 그 전설에 대해 물어보니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여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날 밤에 끔찍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끔씩 그날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한 번씩 몸서리를 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 혼자서는 묘지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당신도 묘지를 지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주변에 특별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듣지 못하는 작은 속삭임이 멀리서부터 점점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